안녕하십니까. TLB 뉴스 아나운서 정재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은 정말 치열한 입시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은 대학만을 목표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러한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육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란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단어로 교육에 대한 것에도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격차가 왜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문제점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와 취업의 목표를 두고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차이를 부여하며 입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 아닌 대학 입시와 취업을 위한 목적의 교육을 받으며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현재 청담동이 사교육 시장으로 유명해지면서 입시 격차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청담동 교육 시장에서 먼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예시가 있나요? 네, 이러한 교육 격차의 예시 중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 학생들은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이 있어도 학기 중에는 청담동에 있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사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교육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들이 인재 채용 기준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업은 명문대 학생들이 직무 적합성이 더 뛰어나 기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만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 직무 적합성이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학만을 보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재 채용 기준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교육 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대학, 학생, 사회 시스템 구축 등의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소 방안은 명확하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과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형태 부문에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대학 입시에 집중적으로 편향되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아이들에게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지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의 행복 지수는 OECD 회원국 37개 중 34등인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성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학 입시에 편향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의 교육 형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교육 형태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외국의 교육 형태 중 하나인 유대인 교육은 우선 오늘의 행복을 목표로 성적 위주보다는 아이의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성적을 잘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좋지만 실패해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품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위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 대학 입시로 인한 성적 스트레스 및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대학 입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인재 채용 방식과 우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적보다는 행복을 우선시하는 유대인 교육과 같이 대학 입시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루빨리 교육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약 7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 1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영국은 중동의 땅을 걸고 한 가지 계책을 냈어요. 이번엔 진짜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영국은 아랍권의 후사인을 찾아갔어요. 후세인, 내가 아랍 땅 구해줄게. 그리고 그 지역 국가들 독립도 지지해줄게. 영국은 이미 중동의 땅을 아랍권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영국은 유대인들에게도 찾아갔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 국가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이중 계약을 한 셈이죠. 하지만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영국은 아랍과 유대인 몰래 프랑스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아랍이랑 유대인들 몰래 얘네 지역 가져가는 거 어때? 가는 거 어때, 프랑스? 영국은 제국주의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와 사이크스 피코 비밀협정을 맺었어요. 그 결과 같은 땅의 주인이 셋이 되어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가 막을 내리게 되자 영국은 이 삼중계약을 정리해주지 않고 빠져버렸어요. 아, 몰라, 나 갈래.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야, 그만해. 그만. 유엔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1948년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어요. 1차 중동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독립된 정부로 사실상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 후 4차 중동전쟁까지 거치며 두 민족의 갈등은 심화되었어요. 그러다 1987년 12월 팔레스타인에서 대대적인 봉기인 제1차 인티파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 탄생한 극단적인 무장투쟁 세력이 바로 하마스예요. 하마스가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의 주요 세력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티파다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이 지역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뭐야? 하마스? 인티파다? 결국 199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선 1995년에 오슬로 협정을 맺은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사망하고 1996년 강경파 네타냐후가 선출되었어요. 와...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선 정당인 파타와 하마스가 내전을 통해 고향 가고 싶어?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파타는 서한 지구를 관리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가자 지구를 관리해. 우리가 서한 지구를 맡을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관리하는 가자 지구와 자주 마찰을 맺었지만 서한 지구의 땅도 야금야금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고 유대인을 불러 군대를 동원하고 서한 지구의 주요 농업인 올리브 나무까지 뽑아가는 등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영토를 빼앗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명백히 국제법을 어겼지만 국제사회는 침묵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평화적으로 했더니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네. 평화적으로 했더니 아무도 우리 봐주질 않네. 이 때문에 하마스에게 힘이 더 실리게 되었어요. 결국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5,000개 이상의 로켓볼을 쏟아붓고 지상군인이 민간인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직접 공격했어요. 이번 공격은 중동의 최고 첩보 조직인 모사드와 그리고 CIA도 몰랐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 하마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한참을 못 미쳤어요. 그런데 왜 하마스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압박 정책을 내걸었고 이스라엘의 내부가 약화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여러 아랍 국가들과 연합을 맺고 있어 더 이상의 시간을 끌면 영원히 팔레스타인의 자체 독립이 물 건너간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지상군을 투입시켜 너네를 완전히 차단할 거야. 네가 가자 지구 인간 주택을 계속 공격할 때마다 나도 인간인 포로를 처형할 거야.
이번 전쟁이 번진다면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기에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주목하고 있었어요.